여러분, 혹시 요즘 밤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자려고 누웠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씩 화장실 때문에 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심장과 뇌를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밤에 두 번 이상 깨는 분들, 심장병 위험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딱 한 스푼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드리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0 넘으면 다 그래. 원래 밤에 깨는 거지 뭐. 참고 사는 거야. 저도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생활 변화를 관찰해 보니 결론은 달랐습니다. 밤중 소변은 단순히 방광이 약해진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 리듬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입니다. 심장, 뇌, 낙상 위험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면 밤에 더 자주 깨는지부터 차분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밤이 되면 신장에게 이제 소변 생산을 줄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신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신호가 분명했습니다. 밤이 되면 신장은 생산량을 줄이고 우리는 깊이 잤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야간 분비량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30대를 100이라고 보면 60대는 약 58 정도, 70대는 47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러니 밤에도 신장이 나처럼 일하게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새벽에 화장실을 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방광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방광 용량 자체는 크게 줄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신호입니다. 젊은 성인은 300ml 정도 차야 강한 요일을 느끼지만 65세 이후에는 120에서 150ml만 차도 긴급 신호를 보낸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반컵 남짓한 양에도 뇌를 깨우는 겁니다. 오래된 화재 경보기가 작은 연기에도 울리듯 방광의 신경이 예민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다녀와도 왜 이것밖에 안 나왔지 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감지 민감도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변화는 있지만 완전히 포기해야 할 운명은 아닙니다.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면 접근 방법도 달라집니다. 밤중 소변을 단순한 배뇨 문제로 보지 말고 생체 리듬과 자율신경 균형의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낮에는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밤에는 부교감 신경이 작동해야 깊은 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전환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몸은 누워 있지만 내부는 아직 낮 모드에 머물러 있습니다. 작은 방광 신호도 크게 느껴지고 쉽게 깨어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세 가지 위험이 쌓입니다. 첫째, 심장입니다. 정상적인 깊은 수면에서는 혈압이 약 10에서 20% 정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것이 심장에게 휴식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밤에 2번 이상 깨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혈압 하강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장기간 추적 연구에서는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의 심근경색 위험이 약 1.9배, 뇌졸중 위험이 약 2.1배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가 취약합니다. 밤새 쉬지 못한 심장과 혈관이 아침 준비 과정에서 부담을 받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뇌입니다. 깊은 수면 중에는 뇌 안의 노폐물이 청소됩니다. 의학계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 치매와 관련 있다고 설명합니다. 깊은 잠이 끊기면 이 청소 과정이 방해를 받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수면이 자주 중단되는 노인일수록 인지 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깜빡깜빡하는 일이 단순 노화가 아니라 깨진 수면의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낙상입니다. 보건당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관절 골절의 상당 비율이 밤이나 새벽 화장실 이동 중 발생합니다. 한 번의 낙상은 몇 달의 회복 기간과 삶의 자신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는 일이 단순한 배뇨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저녁 물을 끊는 것도, 억지로 참는 것도, 습관적으로 수면제를 먹는 것도 아닙니다. 연구를 보면 저녁 수분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오히려 소변이 농축되어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참는 습관은 방광 기능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밤에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몸에 다시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잠들기 전 한 스푼입니다. 꿀 한 스푼 혹은 바나나 반 개 또는 소금과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아몬드 5알 정도.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잠들기 30에서 40분 전에 물 없이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첫째, 소량의 자연 당과 지방, 미네랄이 밤새 혈당을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각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마그네슘과 같은 성분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이완을 돕습니다. 셋째, 과도한 공복 스트레스를 줄여 방광 자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만 선택하고 한 번에 한 스푼 또는 소량만, 최소 2주 정도는 꾸준히 실천하며 밤에 몇 번 깨는지 기록해 보십시오. 완전히 안 깨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횟수가 줄고 다시 잠들기 쉬워지는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 후 조절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7시 이전에 마치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음료를 줄이십시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밝은 빛을 피하고 왼쪽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면 복부 압박이 줄어듭니다. 낮에는 20에서 30분 햇빛을 쬐고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십시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밤의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밤을 줄여가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밤을 지키는 일은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고 손주와 더 오래 웃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잠들기 전 한 스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어르신에게 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뭘 더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탈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물도 많이 안 마시는데 왜 밤마다 깨지? 바로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밤에 깨는 원인이 반드시 물의 양 때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야간 각성의 상당 부분은 소변량 자체보다도 각성 민감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몸이 쉽게 깨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자극도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민감도를 낮출 수 있을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방광을 다시 훈련시키는 것, 그리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방광 훈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참지 말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즉각 반응하는 습관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 조금 마렵다고 바로 화장실로 가는 습관이 반복되면 방광은 작은 양을 정상으로 학습합니다. 방광은 기억합니다. 반복된 패턴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부터 배뇨 간격을 조금씩 늘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시간마다 가던 분이라면 20분 정도만 늦춰보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일주일만 해도 방광 신호가 서서히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거나 잔뇨감이 심한 경우, 혈뇨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뇨기 진료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생활 습관 훈련은 질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구조적 문제가 없다면 이 훈련은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골반저 근육입니다. 쉽게 말해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신호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아랫배와 항문 주변에 힘을 주고 5초 유지했다가 5초 풀어줍니다. 이것을 10번, 하루 3번, 총 30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골반저 근육 강화는 야간, 배뇨 빈도를 유의하게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부위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엉덩이나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배꼽 아래 깊은 곳을 조용히 조인다는 느낌으로 하십시오. 이제 자율신경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너무 긴장된 상태로 지내다가도 밤에 갑자기 푹 자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신경계는 스위치처럼 즉시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의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저녁의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집안의 불을 절반으로 낮추십시오. 밝은 형광등 대신 스탠드 하나만 켜도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푸른빛 노출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밤이라는 신호를 몸에 전달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TV 뉴스나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 보시는 습관은 각성을 유지시킵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종이책 한 권을 권합니다. 눈과 뇌를 동시에 자극하지 않는 활동이 좋습니다. 그리고 호흡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효과가 큽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10회 반복해 보십시오. 내쉬는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쉬는 숨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합니다. 이것은 연구에 따르면 심박수 변이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또 하나,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십시오. 발이 차가우면 몸은 아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인식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족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혈관이 이완되면서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고 그 하강 신호가 수면 유도를 돕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체온 리듬과 수면 시작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낮에는 배뇨 간격을 조금씩 늘려 방광을 훈련한다. 하루 30회 골반저 운동을 한다. 저녁에는 빛을 줄이고 호흡을 길게 하며 발을 따뜻하게 한다. 그리고 일부에서 말씀드린 한 스푼 습관을 더한다. 이것이 기본 틀입니다. 여러분, 밤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밤을 가볍게 여기면 몸은 나처럼 계속 일하려 합니다. 반대로 밤을 의식적으로 준비하면 몸은 다시 밤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것을 밤을 가르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닐까? 아닙니다. 연구를 보면 70대 이후에도 생활 습관 교정으로 수면 질이 개선된 사례는 충분히 보고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변화의 장애물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신호일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십니까? 침대입니까? 거실입니까? 오늘 밤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골반저 운동 10번이라도 좋습니다. 조명을 조금만 낮춰도 좋습니다. 작은 시작이 리듬을 바꿉니다. 앞에서 우리는 왜 밤에 깨는지 그리고 어떻게 리듬을 다시 가르칠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새벽 시간입니다. 특히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이 시간대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새벽 시간대를 심혈관 사건의 취약 구간으로 보고합니다.
밤새 혈압이 내려갔다가 아침을 준비하며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에 여러 번 깨어 깊은 수면을 유지하지 못한 분들은 이 혈압 리듬이 더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야간 각성이 잦은 노인 집단에서 아침 시간대 혈압 급상승 패턴이 더 흔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밤새 정비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아침 출근길에 갑자기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엔진은 쉬지 못했고 오일도 제대로 순환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이때 고장이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새벽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급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화장실 신호가 와도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침대에 앉아 30초 정도 숨을 고르십시오. 발을 바닥에 내리기 전에 발목을 천천히 돌려 혈류를 깨워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기립은 혈압 변동을 크게 만듭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기립성 저혈압 위험과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둘째, 집안의 동선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의 길에 작은 문턱은 없는지, 미끄러운 러그는 없는지, 조명은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의 상당 비율이 야간 이동 중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안전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낙상이 몇 달의 회복을 필요로 하고 가족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야간 조명을 활용하십시오. 밝은 형광등이 아니라 은은한 센서 조명이 좋습니다. 빛이 갑자기 강하면 뇌가 완전히 각성해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부드럽게 길을 안내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넷째, 화장실을 다녀온 후 바로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시간 확인만 하고 화면을 오래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푸른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다시 잠드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제 혈압 관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밤중 소변이 잦은 분들 중 상당수는 고혈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낮 혈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야간 혈압 패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야간 혈압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는 패턴은 심혈관 위험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혈압 기록이 중요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와 취침 전 2번만 기록해도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금 섭취입니다. 짠 음식을 저녁에 많이 드시면 체액 저류가 증가해 밤에 소변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물 위주의 식사, 젓갈, 장아찌는 저녁보다는 점심에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대한고혈압 관련 자료에서도 염분 조절이 야간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체 부종입니다. 낮 동안 다리에 붓기가 심한 분들은 밤에 누웠을 때 그 체액이 다시 순환하면서 소변량이 늘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후 늦게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리고 15분 정도 쉬어 보십시오. 또는 압박 스타킹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낮 시간에 체액을 분산시켜두면 밤 소변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는 천천히 일어나기, 집안 동선 안전 점검하기, 은은한 조명 사용하기, 스마트폰 피하기, 저녁 염분 줄이기, 낮에 다리 부종 관리하기. 이 6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가족과 공유하십시오. 자녀에게 밤에 몇 번 깨는지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가족이 알고 있으면 집안 환경을 함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들 걱정시킬까봐 말 안 했어요.
하지만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건강 행동 실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함께 실천하면 더 오래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어제와 다르게 준비하십시오. 한 스푼 습관, 저녁 조명 조절, 천천히 일어나기. 세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김어른의 생활설명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밤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들으신다는 건 이미 여러분 안에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4부에서는 기억력과 수면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깜빡깜빡해. 방에 들어갔다가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려. 손주 이름이 순간 생각이 안 나. 그러면서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의학계에서는 깊은 수면 중 뇌척수액의 흐름이 증가하면서 노폐물 제거가 활발해진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축적될수록 인지 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낮 동안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처리합니다. 대화도 하고 뉴스도 보고 기억도 저장합니다. 그러다 보면 뇌 안에는 찌꺼기가 쌓입니다. 깊은 잠은 그 찌꺼기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밤에 2번, 3번씩 깨면 청소가 중간에 멈춥니다. 가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보고된 연구 중에는 야간 각성이 잦은 집단에서 5년 후 인지 기능 저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과 뇌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저는 밤을 지키는 일이 기억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치매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치매 예방은 거창한 보충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수면 리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전체를 3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밤에 자주 깨는 것은 단순한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몬 변화와 자율신경 불균형, 방광 민감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잠들기 전 한 스푼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꿀 한 스푼, 바나나 반 개, 아몬드 5알 중 하나. 잠들기 30에서 40분 전, 물 없이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작은 신호가 몸의 리듬을 다시 정렬합니다. 셋째, 저녁의 흐름을 바꾸십시오. 저녁 식사는 7시 이전에,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음료 줄이기, 1시간 전부터 빛 줄이기, 새벽에는 천천히 일어나기. 이 기본 틀만 지켜도 밤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 위해, 배우자 위해, 일터 위해. 밤잠 설쳐가며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몸의 소리를 들을 차례입니다. 밤을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완벽한 밤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덜 깨는 것, 다시 잠들기 조금 더 쉬워지는 것,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덜 무거운 느낌.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삶 전체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밤을 지키겠습니다. 그 한 줄이 다른 어르신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가족 중에 밤에 자주 깨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바뀌면 가정 전체의 밤이 조용해집니다. 저는 앞으로도 과장 없이 그러나 진심을 담아 여러분의 건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김어른의 생활설명서입니다. 오늘 밤은 어제보다 조금 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